자, 이제 드디어 대망의 한국 사람으로는 처음으로 몸짱이 되어서 동양이 아닌 월드 챔피언이 된 윤석주님을 모시겠는데, 제가 오늘 오전에 아침 일찍 일어나서 운동을 조금 했습니다. 살에 좀 붓기를 좀 빼려고. 그러다가 이런 글이 떠올랐어요. 남자는 복근을 만들어라. 새해 복 많이 만드세요. 복근이 생기면 여자친구에게 그리고 부인에게 축복을 내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복근의 남자 윤석준 월드 챔피언을 뜨거운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자, 만나서 반갑습니다. 지금은 월드 챔피언이 된 윤석준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 새벽 6시에 일어나가지고 준비를 하고 제가 김해에서 출발했어요. 김해. 부산 옆에 김해. 제가 김해에서 피트니스 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차례가 제일 마지막이라고 해서 되게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두 분 강연하시는 걸 좀 지켜보고 제가 강연할 걸 정리를 해서 하면 되겠다라고 생각했는데 두 분 강연에 빠져가지고 제 걸 정리 하나도 못한 것 같고요. 제 차례가 다가올수록 자꾸 떨리더라고요. 제가 세계대회 무대 위에 올라갔을 때도 떨어본 적이 없는데 오늘 되게 좀 많이 떨고 있으니까 앞으로 저에게 허락된 시간 동안 두서없이 이야기를 하더라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글씨가 안 나오네요. 한 번 더 눌러야 되나?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렇게 계속. 네.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제 이름으로 된 피트니스 센터를 운영하고 있고, 뭐 여러 가지 협회 일도 보고 진행위원장도 하고 이제 자격증도 있고요. 그다음에 외부 활동으로는 제가 체육학과 학생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는 그런 뭐 성공한 퍼스널 트레이너로서의 강의를 하러 간 적은 몇 번 있어요. 보시다시피. 근데 오늘처럼 이렇게 뭐 강연이라는 이런 자리에 서기에는 제가 너무 부족한 사람인 것 같고요. 제가 강연이라고 하기보다는 제가 이때까지 살아왔던 나름의 뭐 역경과 고난 그리고 즐거움들을 좀 말씀을 드리고 이 자리를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뭐 다 보셨죠? 여러 가지 활동해서 TV도 하고요, 라디오도 하고, 뭐 뮤직비디오도 나가고 여러 가지를 하고 있어요. 건강 칼럼 같은 것도 하고요. 상 받은 게 좀 많아가지고. 제가 2010년도부터는 제 인생이 이렇게 되었더라고요. 2010년도부터 2015년도까지 체급 1위하고 좀 유명한 대회 것들만 정리해서 놔뒀고요. 제 사무실에 가면 트로피가 한 40여 개 정도 트로피가 있습니다. 자, 이제 사진을 보시면 제가 이 이야기를 하기 전에 그전 스토리를 조금 말씀을 드릴 게 있어요. 저는 어릴 때부터 끼가 있고 노는 거 좋아하고 여러 가지 하고 싶어하는 하고제비인 청소년이었어요. 청소년. 근데 다들 뭐 그렇다시피 집안의 환경이 안 좋아지면 가사에 부담을 하게 되는 나이가 보통 꼭 고등학교 되면 오더라고요. 예. 저도 고등학교 졸업식 하기 전부터 이제 19살이라는 나이에 스포츠센터 강사 일을 시작했어요. 제가 수영 강사를 했어요. 제가 이제 인명구조요원이랑 어릴 때 수영선수 생활을 조금 한 게 있어가지고 그 경력으로 이제 수영 강사 생활을 시작했는데 그 이제 배운 게 도둑질이라고 계속 하게 되더라고요. 그 당시에 친구들이랑 버는 금액이 많이 달랐어요. 제가 고등학교, 대학교, 그러니까 20살 때 아르바이트를 커피숍이든 주유소에서 한 달 월급을 받게 되면 10만 원 선이었거든요. 근데 제가 수영장 강사 생활하면서 42만 원을 받았어요. 기본급으로. 근데 기본급 외에 뭐 선물, 촌지 이런 것들 좀 많이 받을 수 있는 좋더라고요.
왜 학생들이 선생님한테 잘 보이려고 엄마들이 모아서 아유 참 공부도 하는 학생이 이렇게 돈 번다고 고생하네 챙겨줘야지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좋았어요 되게. 그런 금액 가지고 집안에 보탬을 드리고 제가 제 또 학비도 벌고. 근데 중요한 건 돈 버는 데 빠져가지고 학교를 못 갔네요. 학교를 못 가게 되더라고요. 상황이 자꾸 힘들어지고 그래서 이제 수영 강사 생활을 계속 하게 됐어요. 계속 했죠. 계속하고 제가 군대는 최대한 또 늦게 가려고 돈을 좀 더 많이 벌었어야 되니까 집을 많이 보태드렸어야 되니까 그래서 제가 군대를 24세 갔어요. 남들이 제대할 시점에. 남자분들 다 아시겠지만 24시면 제대하고도 남는 나이인데 24살에 신교대를 갔어. 근데 24살에 신교대를 갔는데 제가 신교대 350명 중에 나이가 두 번째로 많았어요. 법대생 형이 하나 있었어. 26형이. 근데 그 두 번째의 나이를 가지고 제가 신교대 생활을 아주 열심히 했어요. 근데 제가 이제 강사 생활을 하다가 신병교육대를 가다 보니까 신병교육대 그 대대장님이 얘는 조교로 좀 쓰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하셨겠죠. 그리고 이제 운동을 했으니까. 그래서 그 신병교육대 조교로 차출을 되려면 신교대 수료를 1등을 해야 된다. 1등을 하면 사단장님 표창을 받고 특박 휴가를 4박 5일을 나갈 수가 있다. 그 말에 나가고 싶어가지고 나이가 두 번째로 많은데도 불구하고 퇴소식 할 때 1등을 했어요. 박수 한번 나와야 되는 타임입니다. 자, 남자분들 훈련소 다들 갔다 와보셔서 아시겠지만 신교대에서 1등해서 상 받기가 좀 쉽진 않아요. 정말로 고생 많이 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그때 제가 알았죠. 나이가 얘네들보다 제가 3살에서 4살이 많은데도 하니까 되는구나. 물론 휴가가 나가고 싶었고 그 휴가를 나가기 위한 것도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휴가를 나오고 다시 또 제대를 하게 되죠. 제대를 하고 다시 또 스포츠센터 일을 하게 됐어요. 근데 제대를 하고 일을 하는 나이가 27, 28 이렇게 되니까 이제 수영 강사라는 직업을 이제 사회에서 보는 눈이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죠.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 그때 이제 집안에서도 걱정이 많았고, 뭐 할래? 나이 들어서. 친구들, 주변 지인분들 모두 다. 그래서 제가 또 학교를 다시 갔어요. 전문대라고 하죠. 네, 기계 관련으로 갔어요. 체육인인데 기계 관련에 전문대를 갔어. 그러면서 그 중장비, 지게차랑 뭐 굴삭기 이런 거 자격증도 따고 미래를 위한 준비를 나름 했단 말이죠. 근데 그러면서 화가 났던 게 뭐냐면 나는 체육인이었고 나는 남들을 가리키는 스포츠 강사로서의 자부심을 갖고 살아왔는데 나이가 들면 못한다라는, 나이가 들어서 뭐 할까라는 이런 사회적인 인식 때문에 왜 그렇게 살아야 될까? 가까이 있는 일본이나 미국을 가도 수영을 백발 할아버지가 가르쳐요. 캐리어를 인정해 준단 말이죠. 자, 싱싱한 젊은 총각을 원하는 우리나라의 그 어머님들도 문제가 있지만 무조건 싱싱하다고 좋은 게 아닌데, 맞죠? 근데 백발이지만서도 그분의 캐리어는 엄청난 거잖아요. 딱 보면 아는 거잖아요. 아, 이 사람 어떻게 가르치면 되겠다라는 거, 답이 나오는 거잖아요. 근데 왜 그런 사회가 우리는 되지 않을까? 어쩔 수 없이 저 혼자만의 노력으로 바꿀 수 있는 게 아니었기 때문에 저도 역시 그 사회에 묻어갑니다. 그래서 내가 체육 전공자, 체육인이라는 거에 대한 자부심을 잃기 싫어서 뭔가를 오랫동안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어서 찾았던 게 이제 관공서에서 운영하는 스포츠 센터였죠. 어쨌든 전공은 전공이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다시피 제가 시설관리공단에 공채 시험을 쳐서 들어가요. 그 경쟁률이 제가 30대 1 정도 기억을 하는데 공채 시험을 쳐서 합격을 해서 이제 정규직으로 들어갔었어요. 자랑스러웠어요. 아, 이제 나도 내 미래가 보장이 되는구나. 이제 여기서 계속 버티면 평범하게 살아갈 수는 있겠구나. 근데 이게 웬걸요. 입사를 32에 했거든요.
시설관리공단에 32에 입사를 했는데 입사를 하고 얼마 안 되니까 1년이 되니까 뭐 계약서를 또 다시 쓰재요. 왜 정규직인데 왜 계약서를 냐? 정규직인데도 계약직 정규직이다. 이게 말이 안 맞더라고. 그러면서 이제 그 조직에 대한 걸 보니까 뭐 일용직도 있고 일시 사역도 있고 아주 다양한 직종들이 있어요. 똑같은 일을 하는데 급여 체계가 다르고 똑같은 일을 하는데 수당이 다르고 그게 너무 불만이었어요, 저는. 근데 불만이었지만 이걸 그만둘 수가 없는 거죠. 생활을 해야 되니까. 뭐 그런 상황에 아버님이 갑자기 쓰러지셔가지고 병원에 입원하시고 하반신 마비가 오셨어. 근데 하반신 마비가 오셔가지고 대학병원에 가서 아버님을 종합검진 결과를 해본 결과 하반신 마비가 온 거는 처음에 척추 측만증이라고 생각했었는데 그게 아니라 간 담도 암말기라는 선고를 받으셨어요. 이게 하늘에서 이제 갑자기 벼락이 치더라고요. 뭐 갑자기 뭐 그렇게 좋은 집안 환경도 아닌데 그런 상황까지 벌어지니까. 그래서 아버님 이제 수술이 안 되는 상황이라고 하셔가지고 뭐 1개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아버님이 6년을 사셨어요. 예. 저희 아버님 되게 의지가 강하신 분이었거든요. 근데 그 6년 동안 제가 아버님 이제 뒷바라지를 해야 되잖아요. 병수발을 하게 되잖아요. 처음에 입원하셨을 때 병원비가 80만 원씩 들어가서 달달이. 그런데 그게 이제 중증 암 환자 등록이 되고 의료보험 제도가 바뀌어가지고 나중에 한 40만 원까지 떨어졌는데 제가 시설관리공단 공채 시험을 쳐서 합격해서 연봉을 제가 그때 32에 2,400을 받았어요. 2,400. 근데 제가 42에 사표를 쓸 때 연봉이 4,000이더라고요. 11년 동안 1,600 오른 거잖아요. 그러니까 물가 상승은 5%에서 8%씩 올라가는데 그 관공서 근무하시는 분들은 수당하고 이런 게 올라가는 게 수준이 3%에서 4% 정도밖에 안 돼요. 그래도 생활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다른 거 못 하니까. 이제 그러는 와중에 제가 공채 시험을 쳐서 관공서 준공무원이라는 신분이 되어서 앞으로 좀 편안하게 살 수 있겠다. 편안하기보다는 안정적인 사회가 원하는 부모님들이 원하는 안정적인 삶을 살 수 있겠다라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스포츠 강사는 45세가 정년이다. 라고 공문이 날라오는 거죠. 이게 첩첩산중이라고 그러죠. 하나를 해결하니까 또 하나의 문제가 생기고 하나를 해결하니까 또 하나의 문제가 생기고 제가 그때 생각한 게 45세까지 여기에 버티고 나면 그 뒤로는 내 인생은 뭐가 될 것인가. 걱정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때가 36이야. 제가 36살에 이제 내 인생을 정말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에 대한 걱정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전에는 그냥 내가 좋아하는 일, 내가 그냥 뭐 집안에 좀 보탬이 되고 생활할 수 있는 정도의 일을 하고 살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늦었다면 늦은 나이죠. 36세. 36세 과연 내가 뭐 어떤 일을 해서 앞으로 내 미래를 개척하고 내 인생을 책임지고 살아갈 수 있을까라는 걱정을 그때부터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그 걱정을 하면서도 제가 이 체육을 하고 있고 체육 지도자라는 자부심을 놓기가 싫었기 때문에 저랑 같은 시기에 운동을 하고 계속 했던 친구들 중에 남아있는 친구들이 없어요. 지금 운동으로 자기가 먹고 사는 일을 하는 친구가 없어요. 그게 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도둑질 하는 것도 아니고 사기치는 것도 아니고 열심히 내 경력을 쌓아가면서 살아가는데. 그래서 주변의 친구들과 동기들을 보면 뭐 재무설계, 보험 내지는 뭐 안전요원, 뭐 시큐리티 쪽, 뭐 세컴이나 보안 이런 쪽으로 많이 빠져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것도 싫더라고요. 그래서 뭘 해야 되나 하고 고민을 되게 많이 했어요. 되게 많이 하고 있다가 제가 외국을 잠깐 가게 됐어요. 머리를 좀 식힐 겸 생각도 할 겸 뭔가 넓은 데 가서 견문을 좀 넓혀야 된다는 생각이 갑자기 들더라고요. 그래서 한 10일 정도의 시간을 만들어서 이제 미국을 가게 됐어요. 갔는데 오늘 운동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운동 쪽에 관심이 그게 눈에 더 잘 들어올 거 아니에요. 제가 뭐 금융 쪽을 아는 것도 아니고 제가 뭐 법 쪽을 아는 것도 아니고
우리 장모님처럼 제가 비행기를 아는 것도 아니고 제가 패션을 아는 것도 아니고 모르는 상태인데. 근데 그게 눈에 들어온 게 외국에는 휘트니스라는 게 있더라고요. 그 당시에 지금부터 한 9년 정도 전에 대한민국은 휘트니스라는 것보다는 바디빌딩이라는 게 많이 알려져 있죠. 지금도 바디빌딩이 많이 알려져 있어요. 바디빌더라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근데 휘트니스라는 거는 그때는 없었어요. 그걸 보고 똑같은 운동을 하는데 바디빌더는 크고 우람해야지 상위권의 점수를 이제 낼 수 있는 거고, 외국에서 보는 휘트니스라는 개념은 생활인 거죠. 생활. 외국인들이 그냥 자기 절제하면서 생활을 하면서 이쁘고 아름답고 멋진 몸매를 만드는 게 휘트니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도 저 정도는 나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나도 예전에 수영 선수를 하고 수영 생활을 할 때, 강사 생활을 할 때도 그랬고 워터파크를 가면 그냥 다른 사람들보다는 주목을 받는 사람이었는데 저거를 내가 한번 해봐야 되겠다 라고 이제 찾은 거죠. 그래서 이제 36 이제 후반기부터 이제 식단에 대한 걸 이제 지켜보기 시작한 거죠. 그래가지고 정확하게 37이 되는 1월 1일부터 정확하게 까다롭게 식단을 지키면서 이제 제 몸을 만들기 위한 시간을 이제 시작이 된 거예요. 지금 보시는 사진이 이때가 지금 37이었어요. 근데 36에는 얘보다 한 8kg 더 나가 있을 때 몸이 있었어요. 근데 그 사진이 찾아도 없더라고요. 이게 이제 37대인데 다행히도 얼굴은 안 보이죠. 배가 저렇게 배꼽이 깊고 어깨는 좁고 팔다리는 가늘고. 근데 그 옆에 있는 사진이 제가 43때 찍은 사진이에요. 2014년도. 2014년도 제가 라스베가스 세계대회에 나가서, 저는 휘트니스 모델이지만 세계대회를 나가서 이제 바디빌딩 대회도 같이 나갔다는 거죠. 왜냐면 여러 종목을 다 내가 내 몸으로 체험을 해봐야 느낄 수가 있고 그걸로 또 후배들한테 알려줄 수가 있으니까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제 시작이 된 겁니다. 근데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자, 중공무원 생활을 하고 평범한 아저씨인데, 배불뚝이 아저씨가 휘트니스 모델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때부터 이제 사람들 반응. 회사에서는 저보고 돌았구나. 근데 더 웃긴 건 가족들도 그랬어요. 미쳤구나. 지금 더 먹고 살 궁리를 해야 될 나이에 무슨 모델을 하고 무슨 휘트니스를 하냐. 쓸데없는 소리를 하지 마라. 친구들도 저 새끼 저거 노는 거 좋아하더니 겉멋만 들어가지고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는구나. 이런. 주변에 가족, 친지, 모든 지인들의 반대가 있었어요. 근데 저는 간절했던 게 45세에 이렇게 되면 그 뒤에는 뭘 할 것인가 라는 게 컸거든요. 그래서 이걸 하기로 마음을 먹은 거를 주변 말 귀를 다 닫아버렸어요. 닫았고 이제 시작을 한 거죠. 자, 불강불급이라는 말을 제가 되게 좋아해요. 완전 미쳤었거든요. 제가 유명한 사람도 아니고 몸도 아까 보셨잖아요. 배불뚝이 ET 아저씨의 몸을 갖고 뭘 하겠냐, 모델을 어떻게 한다는 거죠. 미치지 않고는 안 된다는 걸 제가 알았기 때문에 이렇게 미쳐서 시작이 된 거죠. 이 미쳐서 시작이 될 때는 사람들도 안 만났어요. 왜냐하면 식단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만나서 같이 밥 먹을 수가 없어요. 일반식을 못 하거든요. 제가 그동안 먹었던 거는 수많은 닭가슴살과 수많은 고구마들과 수많은 야채. 그거를 지금 10년 차 하고 있지만 뚜렷한 목표가 있었으니까 그렇게 견뎌지더라고요. 처음에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바디빌더 출신도 아니고 보디빌딩 특화된 학교를 다닌 것도 아니고 36에 한 가지 목표를 정해서 이제 그때부터 공부가 시작된 거죠. 이제 도움된 건 제가 이제 운동을 가르치는 이제 강사 생활을 했기 때문에 내가 남을 좀 잘 가르친다는 이미지가 되게 많았어요. 제가 나름 인기 강사였으니까, 인기 인스트럭터였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자부심 하나만 믿고
제가 공부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휘트니스라는 문화가 없기 때문에 오로지 공부할 수 있는 건 외국 동영상, 뭐 유튜브 제가 되게 많이 봤어요. 외국 잡지 이런 거 보고 그때부터 그 걔네들을 따라하기 위한 공부들이 시작이 되는데 휘트니스라는 거는 이게 쉽게 설명되면 이게 대회가 미스 코리아 대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남자들이 이제 세 가지를 봐요. 1라운드는 클럽웨어, 뭐 지금처럼 이런 뭐 칵테일 드레스 내지는 뭐 슈트 내지는 정장 같은 거 입고 1라운드를 워킹과 포즈로 채점을 받고요. 2라운드는 스포츠웨어, 스포츠 컨셉을 가지고 아까 제일 첫 페이지 보시면 제가 이거 넘기려면 한참 시간 걸리니까 그 스포츠 컨셉을 가지고 2라운드를 경연을 하고 3라운드는 이제 수영복으로 경연을 해요. 그럼 그 세 가지 라운드를 종합을 해서 점수를 내고 그 점수를 가지고 1, 2, 3일 나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워킹도 필요했고 포즈도 필요했고 그다음 끼도 필요했고 근데 아까 우리 상민 디자이너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어릴 때 놀았던 게 다 도움이 된 거죠. 어릴 때 제가 중학교 때는 롤러스케이트장 아세요? 요즘 뭐 1988 나오잖아요. 저희 때는 롤러스케이트장이 가장 재밌게 놀 수 있는 곳이었어요. 거기서 제가 DJ도 조금 했었고요. 그리고 제가 고등학교는 제가 좀 보기와는 다르게 또 부산 외국어 고등학교 특목고 출신입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불어과 졸업생. 깨르라다 떠지거든. 주거 트래비야. 이 정도는 할 수 있고. 근데 갑자기 특목고 출신이 막히는데 제가 갈 때만 해도 그 학교는 좀 들어가기가 쉬웠어요. 지금처럼 그렇게 유명한 학교가 아니었기 때문에. 근데 그 학교 생활을 하면서 롤러스케이트장 DJ도 하고 놀러도 다니고 고등학교 때는 제가 연극부를 제가 만들었거든요. 저희 학교 연극부를. 제가 사회 졸업생인데 사회 때부터 연극부를 제가 만들었어요. 그런 게 너무 하고 싶어서. 그래서 이제 그 롤러스케이트장 부전시장에 보면 전자상가라는 데가 있어요. 거기 꼭대기층이 롤러스케이트장이고 지하에 그 극단이 있어요. 연극 극단.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그런 분들을 보고 나도 저런 것도 해보고 싶은데 이런 여러 가지 하고제비에 이제 그런 게 있었죠. 어디 이야기가 들어갔죠, 우리가? 끼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제 그것들이 이제 도움이 되더라고요. 이제 과거에 했던 것들이 필요한 시점이 되니까 생각이 나고 내 속에 있는 뭔가를 찾아내기 시작하는 거죠. 내 자신에 있는 뭔가를 찾아내기 시작하게 되는 시점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미친 듯이 저렇게 보이시는 그림이 바가 20kg고요. 지금 20kg짜리가 5장씩 하면 이제 220이에요. 220kg. 그래서 아까 그 배불뚝이가 이제 이렇게 변신을 한 거고요. 자, 거거거중지 행행행리가 제가 해본 게 없기 때문에 모르잖아요. 맞죠? 모르기 때문에 그냥 계속 하면서 느낀 거죠. 하면서. 그러니까 우리 상민 선생님하고 똑같은 생각이에요. 그냥 그러니까 왜 해야 되지가 아니라 모르니까 해야 된다는 거. 왜? 많이 해서 나만의 나름대로의 노하우와 나만의 나름대로의 뭔가를 찾아서 깨우쳐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그냥 꾸준히 그냥 계속 그냥 간 거죠. 언젠가는 알게 되겠지. 그 대신 세워라 내워라 간 건 아니라는 거죠. 불광불급으로 거거거중지 행행행리각을 한 거죠. 제가. 이 사진이 2010년도에 제가 첫 국내 대회, 휘트니스 대회를 제가 이때가 3위에 입상했던 사진이에요. 촌스럽다 맞죠? 머리 장발에 얼굴도 지금보다 너무 못하죠. 진짜 이 사진 부끄럽지만 저 날짜와 저 상황 자체가 저한테 아주 영광된 사진입니다. 그래서 한국 대표 선발전을 했기 때문에 대표 선발전에 이제 뽑히게 된 거죠. 그죠? 보면 여기 또 못생긴 사람이 하나 있어요. 나머지 다 이쁘고 잘생겼는데 이쪽 끝에 선글라스 낀 제일 오른쪽이죠. 네. 저 직맨. 코미디 빅리그 직맨이 제 이제 국가대표 동기죠. 제가 철순이랑 같이 시작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외국대회를 갔어요. 근데 세계대회를 한 번도 안 가보고 처음 가보니까 그 외국대회에 대한 룰과 이런 걸 내가
이론으로 보고 영상으로만 본 거를 파악을 못할 거 아니에요. 맞죠? 그래서 제가 국제대회를 제일 처음으로 이때가 11년도 2010년도 라스베가스 세계대회를 처음 갔었어요. 가가지고 이제 옆에 이제 잘생긴 이태리 형아랑 이렇게 했는데 이때도 입상이 안 됐겠죠. 안 되고 가서 느낀 게 역시 국내의 피트니스가 아직 많이 문제가 있구나. 많은 걸 본 거예요. 대회 규모, 대회 운영, 그다음에 대회에 필요한 모든 어떤 것들. 선수들이 이제 무대 뒤에 백스테이지에서 어떻게 펌핑룸에서 어떻게 펌핑을 하고 뭘 먹고 하는지, 어떤 걸 몸에 더 바르는지, 어떻게 표현을 하는지 너무 많은 걸 보고 배운 거죠. 조금씩 자신감이 생기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세계 대회를 한번 갔다가 오니까 이게 보는 눈이 너무 좋아졌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국내 대회를 이제 다시 이 사진이 2011년도 제가 국내 대회 뷰티바디라는 대회로 국내에 들어오게 됐어요. 그러니까 외국에 있는 피트니스 대회를 국내에서 표방한 게 뷰티바디 대회라는 게인데 뷰티바디 대회에 제가 1위 했을 때 비자 듣기 계속 준비를 한 거죠. 저 때부터 시작을 해서 제가 2011년부터 2014년도 각종 피트니스 뷰티바디 국내 대회를 석권합니다. 제가 그진 뭐 제 체급에서 마이너스 180 체급에서는 제가 뭐 지금 선수 후배들이 하는 말은 레전드라는 표현을 저한테 하더라고요. 되게 좋았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이게 제 포즈입니다. 제 전매 특허 포즈. 나에게 오라. 나에게 오라. 살 빼고 싶은 사람들이여 나에게 오라. 인생을 바꾸고 싶은 사람들이여 나에게 오라. 뭔가가 필요하신 분들은 나에게 오라. 나에게 오라. 나에게 오라. 이 나에게 오라 포즈가 모든 선수들이 다 따라하는 포즈가 됐어요. 그 포즈를 볼 때 제가 되게 기분이 좋겠죠. 그때부터 이제 롤 모델이라는 게 시작이 된 거죠. 근데 자, 제가 이렇게 생활을 하고 제가 어느 정도의 이제 기반을 닦고 자리를 잡으면서 그리고 또 걱정인 거잖아요. 제가 언제까지 과연 선수를 해서 유명 선수로서 유지를 할 수 있을까? 그럼 어차피 미래를 준비해야 되고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때부터 이제 또 생각을 돌린 게 제가 이제 제자 양성을 하고 제 팀을 만들기 시작해요. 이제 제 이름이 이제 윤석준이다 보니까 윤석준 뷰티바디 휘트니스. YB 휘트니스가 윤석준 뷰티바디 휘트니스가 YB 휘트니스예요. 제 상호로 되고 처음에는 촌스럽게 윤석준 뷰티바디 휘트니스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운영하고 있는 김해는 윤석준이 동네 강아지 이름하고 똑같아요. 너 어디가? 윤석준. 중학생도 윤석준, 고등학생도 윤석준, 대학생도 윤석준이에요. 너 어디가? 윤석준. 근데 윤석준을 가는 사람들이 많아진 거죠. 이제 저희 센터 이용 회원들이 많다는 거거든요. 이렇게 이제 활동을 하고 뭔가 아무것도 아니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수영을 가르치던 수영 선생님이었는데 이 사람 월드 챔피언이 돼 있다고 사람들이 이제 궁금해서 찾아보고 뭐 포털 사이트에 윤석준 쳐보니까 이제 많은 게 뜨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데에 대한 이제 신뢰감이 생기는 거잖아요. 뭔가 만들어내고 보여줬다는 신뢰감이 생기기 때문에 사람들이 더 많이 찾아오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2013년도에 경남권 휘트니스의 메카로서 저희 센터 사진 그냥 간략하게 한 장 찍어 놓은 거예요. 딱 중간에 보시면 또 제 포즈 사진이 하나 걸려 있어요, 액자로. 오픈을 하고 운영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 사진이 핵심 포인트 사진인데 제가 2014년 11월 21일 날 동양인 최초로 세계대회에서 월드 챔피언을 하게 됩니다. 박수 한번 쳐주시기 바랍니다. 제 사진 오른쪽으로 있는 저 턱수염 저보다 더 많이 난 친구가 23이랍니다. 그리고 제 옆에 딴 곳을 바라고 있는 저 친구가 20살이에요. 제가 중간에 있는 제가 저 때 43이었습니다. 제가 지금 45이거든요.
이 일로 인해 가지고 자, 이때까지 동양인이 외국인을 제끼고 모델 부분에서 1등을 한 적이 한 번도 없었는데 이제 1등을 하는 바람에 그 월드 챔피언의 타이틀이 생기는 바람에 저에게 이제 많은 변화가 오기 시작하더라고요. 뉴스가 나고 보도 기사가 나가고 제가 살고 있는 부산 경남 지역 방송 쪽에서 섭외 연락이 오고 여러 가지 활동을 아까 뭐 활동상에라도 뭐 보여드렸잖아요. 뭐 그렇게 이제 활동을 하게 되더라고요. 활동을 하면서 근데 나름 저도 내가 이제 휘트니스계의 뭐 레전드라는 이런 이제 명칭과 또 롤모델이라는 명칭과 저 때문에 그 특히 남자분들 40대 남자분들이 운동을 많이 시작하시더라고. 뭐 나도 열심히 하면 저 정도는 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동기부여를 제가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역시 관리를 계속 하고 있고, 근데 지금은 저 사진에 있는 몸 상태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저런 몸 상태로 계속 생활한다는 거는 죽으라는 거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예. 저 때가 제가 체지방 3%대. 근데 사실적인 말씀을 드리면 뭐 누가 영화 촬영하면서 체지방을 0%라고 말씀하면 0% 하면 죽어요. 사람이 건강을 해치지 않는 가장 절박한 상황까지 밀어붙일 수 있는 게 3% 정도라고 보시면 되고, 정말 여러분이 아시는 그 유명한 올림피아에 나온 프로 빌더분들, 그런 분들은 체지방 1%대까지 떨어뜨립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선 정말 엄격하고 까다로운 식단, 그리고 대회를 뛰기 위한 날 한 3일 전부터 물까지 끊어버려요. 인체에 수분이 많이 공급되어 있잖아요. 수분을 말려야지 근육 모양이 더 섬세하게 나오거든요. 그런 이제 보여지는 이미지, 실상 말씀드리면 참 건강해 보이지만 안 건강할 수 있는 거예요. 극도로 가기 때문에, 극도로 치닫기 때문에 건강해는 보여도 건강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이런 상태로 이제 이런 일이 있고 제가 또 만족을 할 수가 없더라고요. 제가 아까 강의가 열정 그리고 도전이잖아요. 근데 그리고란 단어와 끝없는 이란 단어 두 가지를 고민하다가 끝없는 이러면 또 너무 좀 이렇게 강하게 가는 것 같아서,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끝없는 도전을 하고 있죠. 제가 아직까지 제대로 이룬 게 없다라는 생각이 자꾸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이 대한민국 사회는 특히 남자들은 좀 불쌍한 남자들이에요, 다들. 대학을 가기 전부터 고민을 하고, 대학을 가고 나면 군대 걱정해야 돼요. 군대를 갔다 오면 취직 걱정해야 돼요. 취직을 하고 나면 결혼해야 돼요. 결혼하면 애기 키울 거 걱정해야 되고, 그 정년이 또 어쩌고 저쩌고 명예퇴직이 어쩌고 저쩌고 여러 가지 정말 힘든 세상에 하루하루, 저보다 뭐 인생 선배님들 많이 계시겠지만 전쟁을 잘 치르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아직도 꿈을 꾸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2015년도에는 또 다른 도전을 하게 되죠. 이제 모델 대회를, 진정한 모델 대회를 나가보자. 그래서 워킹이랑 이런 거를 조금 더 공부를 하고 연구를 해서 제가 2015년도에 럭셔리 브랜드 모델 어워즈라고 이 대회가 한국에 있었어요. 서울에서 했어요. 근데 세계 대회예요. 세계에 있는 19개국인가 20개국인가에서 참가 모델들이 와가지고 거기서 경연을 했는데, LBM에 검색해 보시면 자료가 많이 뜰 겁니다. 뉴스 자료 되게 많이 나갔으니까. 거기서 제가 남자에서 2위를 하게 된 거죠. 중간에 있는 스티브 윌콕스 얘가 이제 1등을 했어요. 키가 크잖아요. 저는 패션 모델이 아니잖아요. 키가 작잖아요. 제가 키가 178인데 패션 쪽을 나가려면 최소 182 이상은 돼야 되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하게 됐어요. 그리고 이 대회를 이제 뛰고 이렇게 하면서 이 모델에 대한 어떤 것들에 대해서 조금 더 이제 교육을 하게 되고, 뭐 모델라인 하시는 대표님이랑 또 아시아 모델 협회 뭐 여러 가지 또 모델 쪽 관계되시는 분들하고 또 이렇게 조인이 되고 이야기를 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2015년도에는 제가 그 부산에서 하는 또 대회가 있었어요. ISMC라는 대회를 제가 운영을 하게 됐는데, 피트니스 모델 쪽하고 이제 패션 모델 쪽 결부를 해서 신인 발굴하고 좀 더 우리나라에서 좀 더 유망한 그런 친구들을
좀 더 이렇게 성장시켜서 외국으로 또 보낼 수 있는 이런 걸 이제 교두보 역할도 또 하고 싶어서 이제 그런 일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다 보니까 2015년도에는 이 세계 유일한 타이틀에 입상을 하고 그 다음에 올해 얼마 전에 11월 달에 63빌딩에서 그 피트니스 문화연예대상에서 피트니스 모델 시상식에서 제가 스타상을 받게 되었어요. 이렇게 이제 올해 한 해는 또 모델이라는 대회를 또 도전을 하게 됐는데,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특히 제가 학교를 가잖아요. 학교를 가서 이렇게 학생들이랑 이렇게 이야기를 해보면 처음에 제가 항상 하는 레파토리가 있어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인사하고 여러분 꿈이 있는 사람. 체육학과를 다니고 있는데 꿈이 있는 사람. 손드는 친구가 없어요. 꿈을 꾸지 않는데 어떻게 꿈을 이룰 수 있겠냐라는 생각이 항상 들고, 근데 꿈이라는 거 너무 크게 막연히 멀리만 보면 이룰 수 없는 일들이 너무 많은데 가까운 작은 꿈부터 뭐 꿈이라고 표현해도 되고 뭐 소망이라도 표현을 해도 될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가까운 것들부터 이렇게 찾아서 이루어 나가다 보면 뭔가에 또 기회가 또 오는 거라고 항상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특히 제가 젊은 학생들 상대하면서 이야기를 하면 힘든 거 피하려고 그러고요. 고생스러운 거 피하려고 그러고 다들 그래요. 근데 물어보면 뭐 멋지게 살고 싶다. 좋은 차 타고 좋은 집에 살고 좋은 거 먹고 뭐 이렇게 하고 싶은데 그 좋은 거를 하려면 그만큼 힘들게 내지는 내가 뭔가에 대한 투자 아니면 연구를 계속 해야 되는데 그런 거에 대한 건 생각 안 하고 그냥 마냥 좋은 것만 누리고 싶다라고 이야기하는 친구들 보면 제가 바로 이야기를 해요. 강도다. 너네들은. 칼만 안 들었지 강도다.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느냐. 내가 그만큼 투자를 해도 그게 될까 말까 한데 편안하게 있으면서. 그리고 제가 이 말은 또 한 가지 꼭 하는 말이 있어요. 저도 36부터 지금 45까지 10년 차인데 저라고 뭐 쭉 이렇게 상승 곡선을 계속 그리면서 온 건 아니거든요. 정말로 진짜 도저히 못 해먹겠네. 때려치워야지. 뭐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잖아요. 근데 그런 생각이 들 때 되돌아보면 제가 조금 달라져 있고 이거 그만할까? 할 때 또 보면 그 전이랑 또 조금 달라져 있고 근데 진짜 이거 이제 안 해야 되겠다. 못하겠다. 라고 생각해서 보면 또 조금 많이 달라져 있고 그런 시간들을 제가 지금 10년째 하고 있는데 36 남들이 봤을 때 작은 나이 아니었고 지금 45 남들이 봤을 때 작은 나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이 말은 도전은 저는 나이랑은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는 게 제가 해보니까. 근데 제가 잘할 수 있는 거에 대해서 찾아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러면 항상 자기 속에, 마음속에 원하고 갈구하고 갈망하고 있는 거와 과연 내가 어떤 걸 좋아하고 어떤 걸 즐길 수 있는지, 어떤 걸 힘들어도 그 힘든 게 힘듦으로만 남는 게 아니라 보람으로 다가올 수 있는 일이 어떤 게 있는지 그런 거를 이렇게 우리 장군님 말씀처럼 매칭을 시키다 보면 좋은 결과가 분명히 올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확신하고 앞으로 저는 대한민국 피트니스 모델로서 세계적인 피트니스 모델이 되기 위해서 더 노력을 할 거고요. 그리고 이제 제 브랜드, 제가 직장 생활도 해보고 개인 회사도 해보고 관공서 생활까지 해봤는데 믿을 거는 제 자신밖에 없다는 걸 깨우쳤기 때문에 제가 제 이름을 브랜드화 시켜서 저를 브랜드화 시켜서 앞으로 더 열심히 살아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지금도 하고 있고요. 근데 1인 마케터, 1인 사업거라서 여러 가지를 생각했는데 제가 원래 작년 계획이 2호점 오픈이었는데 그게 제 계획대로 안 됐어요. 이제 이거 본점에 대한 이제 인테리어가 문제가 있어가지고 2호점 할 거를 다시 이번에 본점 인테리어를 다시 새로 다 했거든요. 왜냐하면 기존에 저희 회원님들, 고객분들한테 실망을 시키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좀 더 좋은 환경을 조성해 드리고자
그래서 이제 올해 목표는 제 이름으로 된 이제 휘트니스를 이제 2호점, 3호점 그리고 여러 제자들과 후진 양성과 앞으로 대외적으로는 이제 세계 대회를 조금 더 제가 할 수 있을 나이까지 대회를 뛰어서 40대 중반의 남자이지만서도 뭔가 멋있을 수 있고 섹시할 수 있다는 것을 제가 꼭 보여드리고자 앞으로 더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두서없이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말씀 들어주시느라 되게 고생 많으셨고 대단히 감사합니다.